너굴님 퇴근하셨어요? 네, 저 퇴근했습니다. 너무 단답형인데요? 퇴근해서 지금 숙소에 있고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봤어요. 동료분이 자전거 빌려주셔서 자전거 타고 퇴근했는데, 원래 우버 타면 한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전거 탔더니 한 1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거기, 다들 좀, 네, 거기도 우버가 있어요? 우버 많죠. 좀 시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시골이긴 한데, 우버랑 리프트 둘 다 많이 있어서, 아, 예, 주로 리프트 많이 탔고요. 음, 리프트가 조금 더 기사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리프트를 좀 많이 탔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전거 타고 왔는데, 길거리에 우리나라처럼 막 도로변에 가로등이 많이 있고 이런 동네가 아니라서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어두워서. 네, 거긴 지금 몇 시예요? 자전거에는 지금 7시 반이요. 근데 여기가 그 한 오후 5시 되면 깜깜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보면 되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래요? 무섭겠네요. 느낌으로는. 네. 여긴 지금 점심시간이 12시 반이라서 저희 네네. 아직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요. 식사도 안 하셨군요. 네네. 근데 은근 캘리포니아랑 한국이 있으면 서로 24시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투잡도 가능하지 않아요? 퇴근하고 여기 한국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일 시작하고. 지금 그 한국 사무실이랑 저희 네. 사무실이랑 업무 시간 맞춰보면 네. 한국에서 9시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2시간 정도 겹치더라고요. 여기 4시, 한국 9시. 서로 확장해서 18시간을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그렇게 않나요? 일하고 싶진 않네요. 네. 네네. 그리고 저희 후원을 해주신 분이 또 나왔어요. 와, 또. 패트리언으로 이제 조아수님이 5달러를 후원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주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 모르겠어요. 주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이제 시들해졌는지. 장애가 없는 건지? 그쵸. 장애가 있어야지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맥을 하나 발견해 왔어요. 금맥. SRE 위클리라고, 이게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SRE랑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서 보내주는 그런 메일링 리스트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맨 밑에 보면은 아우테이지스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전 세계에 장애가 나왔던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은근 뭐가 많네요. 지금 이번 주 12월 지금 9일에 발행된 거 보니까 페이스북도 있네요. 네. 네. 구글도 있네요. 알게 모르게 다운이 많이 되고 있네. 네. 저는 그쵸? 그 보내주신 링크 타고 들어갔더니 outage.report라는 홈페이지를 발견했는데요. 여기는 정말 장애만 다루는 홈페이지라서 전 세계 모든 서비스의 장애 상황이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포트나이트가 장애를 겪고 있고요. 네. 지금이요? 배틀그라운드도 조금 장애가 있고요. 그러게요. 미디엄 하이 이렇게 표시되네요. 네.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전 세계는 네. 아니네요. 옆에 로컬 서비스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그 4개. 네. 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미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헬스 체크 같은 거 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헬스 체크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직접 찔러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게. 외부 확인? 근데 SRE 위클리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이. 네네. 2개 다른 사이트긴 해요. 그래요? 네. 네, 서로 다른 사이트인데 참고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네.
너굴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아웃테이지 관련해서 그 외 예전에 우리 지진 경보 시스템을 트위터로 만드신 분 계셨잖아요. 아, 네. 그쵸. 트위터에 뭐 이것도 글이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지 올라오면 않을까요? 뭐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근데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벤트 하면 계속 장애라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 하면 트위터에 글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 건 잘 필터링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서비스를 보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맘카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핑 때리는 것보다 맘카페에서 모니터링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이제 장애 나면 맘카페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와. 맞아요. 이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그래서 이번에 에릭슨 인증성 만료로 통신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이게 혹시 일본에 있었던 그건가요?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안 되고 영국 요트라는 데도 안 맞아요, 되고 저는 그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본 기사 보다가 일본에 무슨 통신장애 있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한국 찾아봤었는데 에릭슨 장비를 쓰긴 한데요. 하는데 장애로 연결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한국도 에릭슨 장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LG 에릭슨이라고 합작에서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네. 근데 아마 장비도 전체는 아니겠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인증서 만료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어디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정확한 원인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사과문만 내놨고 근데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추정하는 걸 보면은 인증서 만료가 돼서 장애가 난 게 아니라 인증서 만료가 되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인증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그걸 다 차단시켜 버린대요. 그쵸. 그래서 장애가 난 게 아닐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죠. 만료돼서 네. 믿을 수 없으니까 차단시킨 거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게 만료됐다고 접속 못한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 자체가 장애가 나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장애가 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 어쨌든 원인은 만료돼서 제대로 갱신을 못한 거지 맞아요. 않아요? 그 만료가 나서 장애가 난 거라고 이제 렉슨이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만료가 났는데 장애가 안 난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만료가 났는데 장애 안 났다는 거는 그 개발 쪽은 일반적으로 옵션 켤 때 인증서를 체크 안 하는 옵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인증서 허용해 주는 거지.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장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진 이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보안 사고 난 걸 보면은 인증서가 만료가 되거나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뭐 카드 정보가 털린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애시당초에 이상한 인증서가 시스템 내에 있으면은 그 주변의 시스템을 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셧다운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이게 해킹당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광역적으로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11개국? 엄청 많은 데서 문제 생겼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괜찮긴 하네요. 내부 시스템 자동 차단하는 거는. 근데 인증서들이 항상 이 만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재작년인가도 네이버 밴드가 한번 인증서 만료돼가지고 갱신 안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 접속 안 된 적 있었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도 보면 그 인증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어디서 발급받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자체 팀에서 하는 건 아닌, 팀에서 하기도 하는데 우선 인증서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네이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인증서가 서비스마다 따로 있는데. 그쵸. 그거 인증서 관리한 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면? 자동화 하면 좋은데 또 자동화가 그런데 또 애매한 게 뭐 결제 뭐 이런 절차를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돈 결제하려면 그냥 자동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들은. 맞아요. 자동화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었죠? 그 무료로 인증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렛츠 인크립트. 네, 렛츠 인크립트가 있었는데 그런 걸 써보면은 자동화하는 거에 쏙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거 갱신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자동화 시켜놓으면 잘 동작을 하는데
그 자동화하는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업데이트 되거나 걔네들 네, 맞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걸 쓰시는 개인 사이트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만료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인데 언제부턴가 잘 안 들어가지는 거죠. 잘 안 들어가진다기보다 보안 경고가 뜨는데 그게 꽤 오래 가다가 한 1, 2개월 후에 고친다거나 맞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하기 싫고 다시 맞아요. 몇 년 동안 안 들어갔던 서버면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만료하기 전에 네. 이메일도 보내주고 하던데. 이제 까먹는 거죠. 막 섞이고 스팸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결국에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액션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AWACM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거 쓰면은 아마존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할 때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 갱신 해주거든요, 전부 다. 아마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서비스도 아마존 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직접 인증서 업로드도 할 수 있는데 아마존 걸로 쓰면 아마존이 갱신을 잘해줘요, 알아서. 네. 구글엔 없나요? 구글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이제 다 비슷해질 것 같긴 한데. 네. 인증서 문제는 은근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끔. 예전에 우리나라 메이저 서비스 중에 네. 도메인이 만료된 적도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막 도메인이 만료가 돼서 네. 이걸 어떻게 하네 마는 막 그랬던 그럴 수도 도메인도 있죠. 진짜 네.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회사 도메인을 샀는데 네. 아마 3년인가 5년 샀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정도 사는데 문제는 3년이나 5년 있다 보면 회사 중간에 이메일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3년, 5년 되면 뭐 처음에 도메인 만들었던 사람이 퇴사하거나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잖아요, 아무도. 그쵸. 약간 이런 도메인 거- 계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어디서 만들었지? 네. 고데디에서 만들었나? 뭐 호스팅에서 만들었나? 그래서 진짜 어려워서 저도 도메인 살 때도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비싼데 아마존을 사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자동 갱신이 돼서 네. 신경 쓸 네, 필요 없죠. 해주니까. 다른 데도 이제 대부분 자동 갱신이 있긴 한데 다른 데 이제 카드 정보를 업데이트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마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그런 데 나오겠죠. 20년짜리 인증서, 100년짜리 인증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증서 방식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인증서라는 방식 자체가 만료되는 거를 가정하고 좀 더 신뢰성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니까 계속 갱신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토스 블로그가 장애 났다고 하던데. 토스 블로그는 도대체 왜 장애 났는 건지. 블로그가 장애 날 일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거 8천만 노을님이 달러 밟으셨다고 하지 투자 유치 않았어요? 소식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보면서 다운된 거 아닐까요? 투자 유치 받았다고 블로그 들어가는 게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봤는데 네이버에 토스라고 치면 토스 블로그 나오지도 않고 구글에 치면 이제 그 서브 섹션으로 토스 블로그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너무 단순해서 트래픽이 막 몰리지도 않는데 이건 토스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그걸 수도 있어요. 유치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쓰는데 블로그에 뭔가 있었던 거지. 글쓰기 하면서 뭔가 장애가 나는 거지. 상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많이 유입이 돼서 장애가 난 게 아니라 글 쓴 행위 자체 때문에 장애가 났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워드프레스도 보면은 가끔 워드프레스 업데이트 진짜 안 하다가 한 3달 만에 글 쓰러 가면 막 업데이트 하라고 있으니까 그때 업데이트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다 보면 가끔 업데이트 실패하기도 하고. 여긴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 블로그를? 그런가요? 소스 보기 하면 소스 WP 보기. 없으면은 이게 소스 보기에서 CSS와 자바스크립트 네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레일즈로 만들었는지 판단할 때도. 워드프레스네. 그래요? 네. 워드프레스면 그렇네요.
WP 워드프레스도 콘텐츠가 근데 실제로는 튜닝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띄워놓으면은 트래픽 몰리면 거의 무조건 죽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로드 밸런싱도 해야 되고 캐시, 그 위에다가 캐시 붙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프론트도 다 붙여야 되고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놨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아무튼 투자 축하드립니다. 좋겠어. AWS에서는 후속 네. 조치가 좀 나온 것 같네요. 후속 조치가 아니라 보상안 아닌가요? 정확히는 사실. 그쵸. 네, 실제로는. 네. 근데 아마 그냥 언급도 안 SLA대로 하다가.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SLA대로 해주는 것 같긴 해요. SLA 계약에 대한 보상.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SLA 얘네들이 지금 여긴 퍼센트가 안 나왔네요. 공식 글에는. 원래 그때 SLA 시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글에는 안 써 있고 뭐 여기는 84분간의 중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SLA 기준이 84%라 써 있네요. 10%를 환불받게 된다고. 네, EC2의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은 EC2 청구 항목에 대해서 10% 환불이거든요. 네.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거꾸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네. 것 같아요. 아마존도 사실 EC2의 장애가 아니라 파게트 쓰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람다만 쓰고 있으면 그것도 보상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네. 이제 EC2 청구 항목이라고 정확히 써 있으니까 아, 이게 좀 얘네들 자체적으로 EC2 청구 항목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레디스, RDS 이런 거 내부적으로 다 안 돼서 맞아요. 여러 이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는 람다랑 EC2랑 RDS는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밖의 범위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정도는 보상 범위에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 20%는 받아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월에 쓴 거에 대한 10%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장애 시간에 10%를 주는 건지 그러진 않겠죠? 월 금액에서 네. 10%일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도를 환불해 줄 것 같아요. 이거 한번은 환불 받아보면은 그때 계산해보죠. 네. 네. 지금 여기서 얘네들 말로는 이제 청구서에 크레딧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하거든요. 아, 크레딧. 모든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월 청구서에 크레딧을 주는 거. 11월 요금 정상적으로 되고 네. 크레딧을 12월에 주겠다는 건데 이제 받아보면은 개인 계정, 개인 서버들도 있으니까 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개인 계정은 네, EC2 도쿄 리전을 쓰는데. 아 그래요? 좋은 거죠. 장애 안 나고 이럴 때 장애 났어야 돼 사실. 어차피 내 개인 블로그 장애 나도 되고 크레딧을 추가로 버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아, 아쉽다. 네, CP는 서울에서 돌려요? 네? 서울에서 돌리시나요? 네, 전 다 서울에서 돌려요. 아, 왜냐면 제가 쓸데없이 가끔 파칭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파칭하는 애들이 막 하다 보면은 해외 IP라고 막는 경우가 진짜 은근 많아요. 한국 사이트 중에. 그래서 그런 게 귀찮아서 서울 리즌에 돌리긴 해요. 한번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구서 구체적으로 네, 하나씩. 그렇죠. 낙견님이랑 저랑 한번 공개해보죠. 네. 서버비를 개인 서버비 얼마 내는지. 그리고 KT도 개인은 보상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사이트가 있어서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 아. 조회한 사이트가 생겼어요. 네. 여기 들어가서 자기 전화번호랑 개인 인증하면은 보상 대상 인증가 나와요. 얼마를 주는 거죠? 한 지금- 달치를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맞아요. 장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6만원? 그 정도 돌려받는 것 같고요. 인터넷이랑 핸드폰. 저는 이제 핸드폰만 돼 있고, 모바일만 돼 있고, 제 아내한테 이제 TV랑 또 뭐지? 인터넷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TV랑 인터넷이랑 모바일 합쳐서 한 6만원, 7만원? 둘이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은근 또 괜찮은 것도 같고. 어차피 그날 하루 그냥 인터넷 안 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한 달 먹으면 공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약간 좀 KT가 이게 보상 기준이 높은 거겠죠? 보통 보상 잘 안 해준다고 많이 이 얘기했었잖아요. 정도면 보상 많이 해주는 거죠. 원래는 장애 네. 시간만큼만 해주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SK도 그랬지 않나 싶긴 한데. 좀 1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 처리라 그러니까. 네. 얘도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알뜰폰 가입자는 그쪽에 별도 문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 아니면 KT 고객센터 앱에 들어가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확인해보라는 알림이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100 같은 데서 뭐 이런 보상 조회를 해보세요 이런 거 오진 않았고 아내가 이제 확인해 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듣고. 뭐 알아서 깎아주니까. 네, 뭐 그렇긴 하죠. 신청해서 깎아주는 거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은근 보상을 잘해주네요 생각보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가 제일 문제긴 할 텐데. 네. 복구도 좀 늦었다면서요. 자영업자 복구는. 오래된 건물 뭐 이런 거는. 맞아요. 그렇군요. 너굴님은 거기 미국 파티를 즐기셨다면서요? 저희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개발자, UI 디자이너, 기획자 이런 분들이 IT 종사자분들이 모이는 네. K-Night이라는 행사가 있었나 봐요. 한국 회사들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만? 한국인들이 회사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네. 이제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 뭐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뭐 크게 행사를 해서 컨퍼런스 같이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연말 행사 같은 느낌으로 행사를 하나 했어요.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온디밴드 코리아가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라서 한국 회사 중에는 그래서 후원을 했고요. 저희 말고도 뭐 발차기,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후원을 같이 했고 후원을 해서 이제 후원하면 후원사 티켓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대표님이 같이 가보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 오전에는 뭐 바닷가 갔다가 그리피스 천문대 갔다가 이제 야경 보고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거든요. 네. 도착했는데 좀 재미있었던 건 도착한 건물이 엄청 어두운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무섭고 입구에 엄청나게 덩치가 좋으신 두 분이 서 계셨어요. 그 시큐리티 뭐 이런. 네, 시큐리티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기웃기웃하고 막 이 건물이 아닌가 싶어서 길도 건너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3분 정도 같이 타셨거든요. 그분들은 5층에 내리고 전 6층에 내렸는데 그분들 어깨가 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6층에 내려서 이제 잘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그냥 개발자들이 모이는 행사라 그래서 네. 제가 저희 회사 후드티를 입고 갔거든요. 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다 정장인 거예요. 그래요?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미드 같은 거 보면 네. 홈파티 같은 것도 예, 그런 느낌으로 여자분들은 다 이렇게 이브닝 드레스 비슷한 거 입으시고 남성분들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 입으시고 심지어 세미 정장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드티 딸랑 입고 간 거죠. 그래서 너무 민망했고 이제 가서 느꼈던 거는 그 행사가 좀 미국에서 어쨌든 정착을 하셨거나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 장소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이니까 딱히 네트워킹에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뻘쭘뻘쭘하고 네, 그러다가 그냥 왔습니다. 거기서는 영어로 이야기해요?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다 한국어 하시죠.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한국어로. 네, 그나마 다행이었죠.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온디밴드 코리아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못 하니까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난 분들께 온디밴드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뭐 하니까 일단 후원사라는 걸 둘째치고 온디밴드 코리아 서비스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건 좀 좋았어요. 직원들을 한 번씩 보내야 되겠네요. LA로 우리 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알게. 저는 한국에서 출장 갔으니까 그런 느낌 받았는데
미국 계시는 직원들은 여쭤보니까 그냥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ODK 온디맨드 코리아 다닌다고 하면 다들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랑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직원분들도 좀 주기적으로 미국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모르니까. 네. 근데 막 누가 물어보면 만나면은 자기 부인이 안다 그러고 남편은 모르고 다 그런 식이니까 확 와닿는 게 좀 약해. 예. 아파트 분여회 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그니까요. 재밌는 경험이었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가시진 않았어요? 뭐 다른 곳이 미덥이라거나. 미덥 가고 미덥? 싶었는데 근처에 딱히 모이는 곳이 없어서 못 갔어요. LA에 많이 없나 보네요. 여기서 LA 가는 것도 1시간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구나. 네. 미국에서는 이제 생활 끝나시는 거죠? 예, 내일 모레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와서 녹음할 수 있겠네요. 네. 힘들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방송 세팅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그쵸. 뭔가 원격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세팅도 힘들고, CP님이 열심히 하셔서 매번 발전하고 있긴 한데, 녹음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녹음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장비를 계속 사면 돼요. 네.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STD 아웃, 스탠다드 아웃 기술 블로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STD 아웃 기술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 시스템도 만들고 다 STD 아웃 밑으로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 블로그 만드는 거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낙교님한테 블로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오픈소스로. 감사합니다, 낙교님. 그냥 그거 이름 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다 STD 아웃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 그 뭐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서 영리법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있고 제주항공 이야기가 이제 이거 좀 신기해서 봤는데 제주항공을 이제 검색해 본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항공을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셨어요? 네. 네, 제주항공 구글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죠? 당신은 사람입니까? 저도 트위터에서 봤던 거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서. 이게 좀 오리지 오래됐나요? 마케팅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엊그젠가 보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검색어에 잘 걸려야지 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트가 정상인 사이트가 맞긴 한데 컨텐츠가 이상하니까 그냥 위에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이 상태 그대로.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버린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막기도 쉽지 않은데 원래 봇을 오픈해줄 때 네. 기본 그냥 내 블로그 같은데 막 검색해서 구글보다고 뭐 이런 거 기본 오픈돼 있어서 그런데 맞아요. 이건 지금 봇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크롤하는지 알고 솔루션 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솔루션 갖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나 이런 거 쓰면 이런 체크 해주는데 얘네가 쓴 솔루션에서 이제 제대로 못 해주고 SEO 같은 것들 대응 못 해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이 뭐 구글 복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긁어가지도 않아요. 진짜 가끔 방문해서 긁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트래픽으로 인지될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좀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네이버엔 잘 나와요. 네이버 웹사이트에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예외 처리를 했더라도 네이버 봇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로보스 txt 보면 되는데 안 나와. 로보스 txt 안 나와. 그거 때문 아닐 것 같고 그냥 뭔가 내부적인 로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룰에 걸린 거겠죠. 그러게요. 로보스 txt가 안 나와. 없나 보네. 로보스 txt. 진짜 다른 솔루션에 의해서 차단됐나 보네요. 로봇 그 크롤이 아니라. 네. 아니면 이것도 뭐 유저 에이전트 보고 막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로봇 있죠. 못 보게 그냥.
좀 신기했어요. 이걸 엄청 고치고 싶을 텐데 지금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 한 표. 맞아요. 구글에 검색할 일이 없죠. 네, 맞아요. 아직 구글이 그렇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구글 접속하라고 하면은 막 네이버에서 구글 검색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새 반대를 하거든요. 네이버 들어갈 일 있으면 구글에서 네이버에 검색한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마케팅 프랜차이즈로 보이긴 해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하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의 왜냐면 이상한 XS 나오면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구글 아예 안 쓰진 않으니까. 잘 만들었네. 당신은 사람입니까? 전 이거 딱 처음에 캡처하면서 당신은 사람입니까? 제주항공의 뭔가 캐치프라이즈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만들었네. 문구를. 그 다음 문자를 읽으면서 이제 저희 웹사이트는 비정상적인 대량의 접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글 같은 데서도 뭔가 이상한 사이트를 위로 올리는 거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검색어로 검색하면은 막 이상한 페이지가 위로 올라와 있다거나 그러니까 SEO를 이상한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못 들은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례를. 근데 약간 제주항공이 그런 걸 해버렸어. 네, 좀 재밌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뭔가 힘들어지는데요, 점점?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녹음하는데. 그죠? 너굴님은 괜찮으세요? 자세가? 네,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휴게실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앞으로 약간 숙여서 하시잖아요. 마이크 가까이 가려고. 그것도 있고 지금 이어폰 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자세가 안 좋아요. 이어폰 안 끼고 말할 때보다 에어팟을 써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다음 이야기 또 하는 게 뭐 노션 가이드 한국어 번역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드디어 나왔군요.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노션 모임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발표하셨던 분이 노션 가이드 번역하고 있다고. 맞아요. 네. 조만간 공개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공개됐나 보네요. 아, 이거 공개된 건가요? 공개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예, 공개된 거예요. 근데 노션이 이거 좀 노답인 것 같아. 왜요? 노션 지금 우리 앱 안에서 노션 이거 링크 누르면 그냥 노션 안에 떠가지고 맞아요. 뒤로 가는 게 뭐 뒤로 가기 버튼이 안 보여요. 맨 밑에 뭐 Back to my content인데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저 지금 날라갔어. 노션이 약간 이쪽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공유랑 저도 어제 어떤 분한테 이제 그 발표했던 분한테 그 예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때 봤던 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고 싶다 해서 그분이 이제 공유해서 링크를 주셨거든요. 네. 그 웹사이트에 딱 열리는데 주소가 저희 회사 주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요? 네, 중간 URL이 뭔가 이상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노션이 막 바꾸고 하면서 그 애들이 웹앱 같은 거잖아요. URL 처리가 뭔가 좀 잘못된 느낌 같기도 하고 공유 쪽이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노션으로 노션 가이드를 번역해서 공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저번에 제가 공유 기능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퍼블릭 링크를 따면은 하위까지 다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디렉토리 구조가 그대로 퍼블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링크를 누르면 다 들어가시잖아요. 다 노션 페이지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네. 그런 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뒤로 가기가 안 돼요. 심각해요. 한 번 누르면 뒤로 가기가 없어요. 웹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Back to my 하면 다시 심지어 이 버킷도 아니고 저희 회사 버킷으로 계속 옮겨지. 아, 그래요? 약간 불편한 점이 노션도 보면 은근 빨리빨리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게 노션 갔을 때 1년 전부터 쓰신다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 모임 갔을 때요? 네. 저는 이번 최근에 나온 것 치고는 기능이 많다 생각했는데 오래된 것 치고는 또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느낌. 그래도 약간 요 정도까지 만든 앱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기능이 많아 보이는 느낌?
것 같긴 하고. 저도 요즘 노션으로 이거저거 막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 발표했던 분 중에 이해범님이 노션으로 블로그 하는 걸 계속 고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회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회사 당근마켓 채용이라고 지금 구글에 치면은 아마 맨 위에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당근마켓 채용이라고 하면 로켓펀치 링크가 먼저 나오고 세 번째로 저희 노션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노션에 글 쓴 게 구글 검색에 나오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이 링크를 여기저기 공유했더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글 검색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마 노션에서 메타데이터 제대로 따주긴 할 거예요. 그때 우리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그냥 소스 코기로 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그 보세 유저 에이전트 주고서 찔러 보면은 다 제대로 처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뭐 제목이라든지 URL이라든지 그런 거 다 처리가 돼서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정 잘 해놓고 요 메타 이미지도 잘 만들어 놓고 공유하면은 잘 뜨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구글 노션에 매뉴얼 페이지들도 다 노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잘 걸려요. 근데 노션이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이 도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공유할 때. 네, 왜냐면 나중에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다 치면 도메인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도메인마다 그 가중치도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노션으로 이제 블로그 할 때 보면 리라이트나 뭐 이런 기능도 많이 쓰잖아요, 웹서버에. 도메인. 근데 노션이 그걸 막아놓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보면 노션의 도메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쵸. 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도메인 정책을 노션처럼 안 하고 슬랙 방식으로 했으면 괜찮거든요. 슬랙이 서브 도메인으로 가잖아요. 뭐 aaa.slack.com 이렇게 팀 이름이 앞에 서브 도메인 있잖아요. 노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확실히 블로그로 쓰는 거에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겠네요. 그리고 주소가 해시라서 사실 맞아. 너무 이상해. 주소는 뭐 해시어도 앞에 텍스트는 나오잖아요. 근데 노션으로 블로그 쓰는 건 좀 힘들지 않나요? 글 쓰는 건 이제 일반 분들은 편하실 수도 있죠. 맘대로 원하는 포맷대로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저는 블록 단위로 글 쓰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게 대세잖아요. 미디엄도 그랬고 지금 워드프레스가 새 에디터를 내놨거든요. 맞아요. 들었어요. 워드프레스의 새 에디터는 코텐베르크예요. 자기들도 뭔가 엄청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약간 점점 글쓰기가 이렇게 블록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HTML의 그 위지윅 에디터 HTML로 하던 거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뭔가 새로운 요소 넣기도 힘들고. 근데 블록 방식으로 바뀌면서 뭔가 구조화하기 쉽고 이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사람들도 그게 어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글 쓰던 사람들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새로 접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크다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크다운 사실 블록이긴 한데 걔는 블록 처리를 해주는 거지 블록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어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들자니까요. 빨리. 제가 항상 제안하는 블로그 시스템이 있는데 낙교님이 혼자 만들어 쓰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 빨리 오픈소스화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율리시스가 했던 거죠 원래는. 율리시스가 아니죠. 보여주는 거가 중요하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이야, 기밀이야.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데이원은 있었잖아요. 데이원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데이원으로도 직접 퍼블리싱이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으신 분들은 거기서 일기 쓰듯이 글 쓴 다음에 바로 퍼블리싱 해버리고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글 쓰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 글이 지금은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게 관리도 안 되고 도메인도 없으니까 처음에 자기가 쓰긴 쉬운데 점점 이제 묻혀가는 느낌?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소셜 네트워크에는 빨리 퍼지는데 이제 오래될수록 가치 있잖아요. 글 쓰는 거는 맞아요. 오래된 글이더라도 근데 오래될수록 이제 점점 가치가 없어져서
이렇게 서비스에서 바로 퍼블리싱 할 때 이런 게 좀 애매해요. 노션이 아직까지는 퍼블리싱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거 그나마 좀 했던 건 율리시스 정도? 워드프레스랑 연동해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베어도 그런 거는 거의 못하고 있고, 대신에 율리시스랑 베어는 텍스트 번들로 아웃풋이 되죠. 그쵸. 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션도 노션 가이드를 노션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은근. 사실 스크리브너 그 한국어 튜토리얼 가이드도 스크리브너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네. 얘들은 최초 게팅 스타티드도 스크리브너로 제공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베어도 그렇고 율리시스도 그렇고 맞아요. 예, 딱 시작하자마자 그 기본 노트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해서 그 사용법도 익히고 그래서 약간 노트 앱들은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자기 가이드를 자기 시스템으로 만드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기능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베어 같은 게 진짜 잘 만들었긴 했어요. 베어 같은 경우가 기능이 진짜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베어는 기능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뭐 문서 간 링크를 건다거나 자잘한 기능들을 아무튼 그런 가이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안 내면 네.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클라우드 안 써도 돼요, 베어. 베어요? 네. 근데 베어는 글쓰기 도구로 쓰려면은 그냥 컴퓨터에서만 쓰시면 돼요. 그런 장점은 있긴 해요. 장점인가? 장점이죠. 요즘에 다 클라우드로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안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베어 지금 얼마인지 저도 지금 베어 되게 싸요. 베어 거의 제일 싸요. 율리시스보다 싸고 $3 안 됐던 것 같은데. 1.6달러, 1.9달러인가? 1.4 네, 1.3몇 달러네. 1.49달러. 이제 진짜 싸요. 구독 원래 구독하는 애들은 다 기본으로 한 $7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베어가 진짜 싸게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고민도 했어요. 베어 결제하면서 그냥 개발자다 보면은 비밀번호 같은 걸 잠깐 정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코드를 딱 복사했는데 그 안에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 동기화되는 애한테 붙여놓는 건 좀 찝찝해요. 순간적으로라도 동기화가 돼버리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어에서 클라우드가 안 되는 거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베어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없죠. 율리시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리시스는 노파일 노트 기능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 점점 클라우드에 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동기화가 안 되는 노트 앱들도 또 다시 가끔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기능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베어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있잖아요. 거의 항상. 근데 그걸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고 있긴 한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베어는 진짜 자기중심적이야. 애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면 이게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만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강호 같은 거 딱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듣잖아요. 베어도 그렇고 율리시스도 그렇고 진짜 처음에는 확 떴거든요. 그 다음부터 뭔가 조금씩 개선하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워낙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저는 클라우드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노션의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션이 오프라인 모드가 좀 약해요. 되긴 하나요? 오프라인 모드가?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웹 브라우저 같은 애들은 오프라인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일부 기능이 이미 다운로드 돼 있으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동은 해요. 근데 내가 노션 앱을 켜놓고서 열었던 페이지들은 보이는데 오프라인 모드가 되면은 새로운 페이지는 못 보는 거죠.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항상 그 페이지 접속해서 새로 받아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션에다 막 노트를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일 통신에 취약한 시점이 어디 여행 갔을 때 딱 그 여행을 간 곳에서 네트워크 연결될까지가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공항 내려서 뭐 유심을 하거나. 맞아요. 그게 잘 돼 있으면 바로 되는데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요새는 뭐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하면은 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국가에 따라서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제일 취약한데 그때 노트를 못 보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유식을 사면 된다 라고 써놨는데 노트가 안 열려. 근데 그거를 겪을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저도 미국 갈 때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다 노션에 적었어요. 리인벤트 관련된 제 일정을. 근데 어차피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내 핸드폰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당했던 적이 에버노트에 한번 당했어요. 그때가 신혼여행 때였나? 방콕인가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들렀을 때 에버노트에다가 관련된 정보를 다 적어놨었거든요. 아, 뭐 예약 정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에버노트가 프리미엄이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그걸 안 보여줘요. 여긴 더 심해. 데이터가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있는데 너 프리미엄 유저가 아니니까 오프라인으로 못 봐. 그런. 그래서 잠깐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공항에서 거기도 보면 와이파이 무료로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접속해서. 근데 또 그런 걸 쓰면은 엄청 느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엄청 느린 상태에서 또 찾아서 다운받고 보고 찾아가고. 아유. 처음에 그랬었죠.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진짜 쉽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야 돼. 맞아요. 예. 당해보면 그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어는 그런 문제 없다. 배어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로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CP 얘기하신 것처럼 요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바로바로 노트를 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 확실히. 그쵸. 네이티브 앱이니까. 그러니까 노션도 그렇고 이제 구독 아까 이야기했는데 베어가 싸다 그랬잖아요. 진짜 네. 구독 중에 베어처럼 싼 애는 진짜 처음 봤어요. 노션도 맞아요. 지금 꽤 비싸고. 개인은 4달러. 네, 노션도 4달러고 율리시스도 1년에 70 몇 달러였던 것 같으니까. 와. 걔도 꽤 비싸요. 맞아요. 네. 저는 할인 받아서 한 3.5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RSS 보는 거 있잖아요. 피들리. 네. 피들리 더 비싸요. 피들리 은근 비싸요. 엄청 고민하고 있어 지금. 왜 고민해요? 제가 공짜로 쓰면 되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공짜로 쓰잖아요 원래. 왜요? 공짜잖아요 처음에 피들리. 저는 공짜로 안 쓰고 있는데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왜요? 왜요? 왜 그랬지? 제약이 없나요? 피들리 사실 제약이 있어요. 네. 피들리 제약이 무슨 옛날에는 제약이요? 없었는데 네. 피들리 그 제약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능 위주로 했거든요. 네. 이 기능이 좋다 이 기능이 좋다 이랬는데 최근에 된 게 뭐냐면 그 피드 개수 제한이 생겼어요. 피드를 100개까지밖에 구독을 못해요 무료는. 100개? 네. 100개. 그래서 은근 빨리 걸려요. 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결제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좀 늦게 넘어가셨나봐요. 피들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피들리로 그 구글이 리더 접는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쓰던 사람은 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 개수가 꽤 많아요. 저 100개 훨씬 넘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도 계속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근데 그거 빼고는 피들리가 사실 기능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저는 작년 보자. 이게 저가 일단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구독할까 말까 좀 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게 모바일 앱이 진짜 구렸거든요. 네. 이번에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이번에 좀 며칠 전에 열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결제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해. 며칠 전에 모바일 앱이 좀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모바일 앱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그래요? 이번에 좋아지다가 웹사이트가 더 구려요 이제. 해가지고 저 막 PC 맥에다 에뮬레이터 깔아가지고 이거 피들리 모바일 쓰고 싶다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피들리도 그 웹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구리긴 해. 구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벤 같은 낙교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냥 보실 텐데 저는 피들리 볼 때 크롬으로 뜨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크롬이 자동 번역해주니까 자꾸 딱 전환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전환돼서 한 3, 4초 있다 다시 돌아오면 이거 리셋돼요. 다 리셋돼요. 내가 보던 거 탭까지 다 리셋돼요. 와. 그래서 맞아요, 지금 웹앱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 부분은 신경 못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들리 같은 RSS 리더도 그렇고 뭐 인스타페이퍼나 포켓도 그렇고 걔네는 이제 읽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원래 저도 그거 두 개를 조합해서 많이 썼었는데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너무 잘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죠. 점점 쓰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정보를 다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얻으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페이퍼도 정말 좋거든요. 한동안 무료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아마 독립했을 거예요. 어디 인수됐다가 다시 나오면서 다 유료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능적인 발전은 한 5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포켓도 그러잖아요. 네. 그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발전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있잖아요. 쓰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다 얘기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쓰는 사람이 엄청 소수고 피들리도 지금 RSS만 하다가 돈 벌려고 막 이거저거 확장하거든요. 요새 뭐 하고 있어요? 그 키워드 알림 같은 거, 구글 키워드 알림 같은 거를 RSS 따로 안 만들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근마켓 소식을 보고 싶다 이러면 한국은 잘 안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키워드 걸어놓으면 알아서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쭉쭉 오거든요, 구글에서. 네. 그리고 뭐 팀 보드라 그래서 팀끼리 읽고 싶은 거를 공유해서 이제 쉽게 볼 수 있고 막 이런 기능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계속 한계가 있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위클리류가 잘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 루비 온 레일즈 위클리나 뭐 자바스크립트 위클리 뭐 이런 애들 잘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피들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업화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위클리류를 피들리가 자체적인 기능으로 만들고 뭐 누군가를 팔로우하게 하고 뭐 이런 방향이었으면 위클리들이 직접 사이트 안 만들어도 되고. 맞아요. 위클리류를 보는 게 피들리에서 정말 힘들어요. 걔는 링크를 모아놓은 그런 글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씩 클릭해서 또 봐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연결해서 바로 포스팅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오히려 정보량이 너무 많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아마 피드리 프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색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내가 검색이 프로에 들어가야 되나? 네, 맞아요. 네, 그 검색을 하면은 전체 다 내가 봤던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루비 개발자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루비라는 키워드를 피들리에서 검색을 하면은 피들리에서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그 루비라는 키워드를 찾아주거든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거 안에서 보는 것도 되고 내가 구독 안 하는 피드 중에서 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거를 써보려고 좀 프로를 쓰려고 하다가 그 프로를 샀던 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40% 할인한다고 해서 그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 연말에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끝나세요? 그게 올해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셔야 되겠네. 지금 30% 오프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연말마다 애들 하나 봐요. 그래서 연말마다 연말에 저 안 그래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올해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했던 것 같은데 또 링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있었는데 되면 또 그래도 비싸네요. 비싸요. 4달러. 이게 점점 개미지옥 같이 되고 있어요. 할인해서 지금 1년에 45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독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낙교님 구독 많이 하시잖아요. 저 진짜 많이 해요. 저도 구독 꽤 많이 하고. 애플리케이션 말고 서비스도 구독하세요? 서비스 넷플릭스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퍼블리나 아니면 뭐 아웃스탠딩 이런 콘텐츠형 서비스. 콘텐츠는 저는 사파리를 썼었죠. 사파리 북스. 네. 리디 셀렉트는 안 하시고요? 네? 리디 셀렉트. 그건 안 했어요. 그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책이나 글 쓰는 거는 구독하기 사실 쉽지 않고. 네. 왜냐면 글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영상류들은 오히려 구독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시잖아요. 저 안 해요. 저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죠. 그 계정 쓰시잖아요. 하는 거죠. 그런 거? 그 전에 하시나요? 그 전에 근데 계정을 공유하진 않아요. 저는 제 거 그냥 쓰고 앱스토어에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에 재생할 수 있는 이상한 앱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쓰죠. 근데 저희 회사에 오면 아마 넷플릭스 쓰던 분들 많아요. 저희 회사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직군도 다양하고. 근데 저희 회사가 넷플릭스 이제 결제해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컨텐츠 구독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넷플릭스 구독한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회사 와서 회사 계정하고 이제 기존 거 끊기도 하는데 저도 구독비만 지금 꽤 많이 나가요. 어도비 CC 이런 거. 어도비 CC를 이길 순 없겠다. 어도비 CC가 지금 한 달에 54,000원 막 이러고 왔냐? 와. 저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구글 앱스도 하고 있고 베어도 하고 있고 드랍박스도 하고 있고 깃헙, 율리시스, 피들리, 사파리는 지금은 조금 전략을 바꿨고
어쩌고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는 거의 다 하실 것 같고, 애플 쓰면은. 전 아이클라우드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를 안 해요. 동기화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만 아니면 아이클라우드는 구글 포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0.99라서 그거는 크게 부담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 애플리케이션은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컨텐츠도 하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컨텐츠 쪽은 막 뉴욕타임즈 이런 거 결제하는 거 해놓으면 잘 읽지도 않고 뉴욕타임즈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 고민돼. 그래서 했다 안 했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국에는 잡지 구독 서비스도 많거든요. 잡지 구독 서비스 할 만한데 근데 저 외국 거는 리더라고 있어서 웬만한 잡지 다 나와요. 거기에 뭐 리눅스 저널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거 말고 한국은 잡지 구독 이제 이거 팁인데 도서관 계정 이용하면 매경 이코노미나 한경 비즈니스 뭐 월간 항공 이런 거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 도서관 홈페이지 가보면 잡지 서비스가 있어요. 공짜로 볼 수 있더라. 그것도 있고 팁이네요. 조인스라고 조인스 맞나? 중앙일보 쪽 있잖아요. 중앙일보. 거기서도 네. 구독 서비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계열의 월간지랑 뭐 주간지랑 일간지도 있나? 그거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있겠죠. 한 달에 9,900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컨텐츠 구독 모델 중에 하나가 요게 아닌가?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른 데도 안 하는 것 같고. 맞아. 구독에 서버도 넣어야죠. 서버비도. 진짜 그런 것만 하면 월 꽤 많이 나가 진짜. 거의 월세보단 아니지만 거의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갈 것 같은데. 10만 원 넘게 나가실 것 같은데?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베어가 참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베어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더라고. 베어 쓰세요. 뭐죠? 스타트업 문서도 노션으로 이전한 후기가 있나요? 제가 쓴 글인지 알았어요. 그니까요. 얘도 뭐 비슷하네요. 여기도 고민한 거 많았네요. 네. 이 노션 관련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도 스트릭스라는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노션으로 문서 도구로 옮겼다는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해주시고 있고 노션 1년 사용기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노션에 올리셨던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노션에서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가네. 맞아요. 망했어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 노션 잘 쓰는 분들은 노션에서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글이 어디에 올라와 있었냐면은 벨로그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올라와 있었고 거기 이제 노션으로 볼 수 있다고 네. 링크를 따놨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에서 쓰시고 거기다가 퍼블리싱 하신 것 같아요. 따로 퍼블리싱 익스포트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쉽진 않은데 지금 노션이 마크다운으로 익스포트 돼요? 돼요. 돼요? 전체 백업할 때 보면 노션으로 마크다운으로 빠져요. 첨부 파일 따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긴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맷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한계가 있어서. 사실 베어나 율리시스는 마크다운이 아니잖아요. 물론 노션은 더 심하게 아니지만 노션은 사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포맷이랑은. 근데 율리시스나 베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크다운 유지 안 하면서 마크다운으로 복사하기나 마크다운을 내부에 복사하는 기능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율리시스나 베어가 잘한 것 같긴 해요, 진짜. 근데 노션 쓰면서 저는 글 쓰기 힘들다고 느꼈던 게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마크다운이랑 호환되는 포맷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웹앱이라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으로 복사하기 같은 기능이 없어요. 익스포트는 될지 모르지만 만들 수는 있죠. 안 만든 거지. 웹앱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긴 하죠. 아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네가 웹앱이라서 그 앱 자체의 메뉴가 작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기본 기능들밖에 없거든요. 이런데 원래는 카피 옆에, 카피 아래에 이제 카피해즈 마크다운 같은 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마크다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한 것 같아. 더 크려면은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마크다운은 한 개에 계속 갇히니까. 그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쿠베콘하고 이거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은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어제 새벽에 키노트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별 얘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뭐 쿠베에 엄청난 보안 이슈가 있었다던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쿠베도 아마 지난주인가? 1.13 릴리즈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그런 거 쿠베콘에서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쿠베콘은 제가 키노트 들어본 바로는 그냥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한 팀별로 이제 그 제품들이 쭉 있잖아요. 제품들이랑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쭉 나와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릴리즈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쭉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CNCF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했어요. 키노트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발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사람은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키노트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한 8,000명? 꽤 많이 왔네요. 네. 그 정도 엄청 많은 건데. 작년 거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인벤트가 지금 5만 명 플러스라고 나오는데 훨씬 더 매니악한 행사인데. 네. 그리고 리인벤트 막 호텔 몇 개 나눠서 지금 막 그 정도인데 꽤 많은 거죠. 거기도 행사가 꽤 커서 엄청 복잡해서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트윗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막 나중에는 막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같은 거 해가지고 동화처럼 읽어주고 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해해야 되지? 왜 어린아이들이 쿠베를 이해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린애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 그 한번 유튜브 링크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따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뭔가 점점 힘들어져요. 네. 여기까지 해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1시간 지났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너굴님 오시면 같이 여기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같이 얘기해보죠. 네네. 같이 하시죠. 너굴님 시차 적응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시차 힘들더라고요. 벌써 걱정이에요. 한국 가면 또 맞아요. 시차 적응해야 되는데. 저도 일본 갔다 와서 이제 시차 적응했어요. 저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안녕. 네. 조심히 네. 오세요. 네.